안녕하십니까. SNS 마케팅과 브랜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동신대학교 최효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SNS 마케팅의 트렌드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강의 시간에 SNS 마케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타겟, 즉 핵심 소비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타겟, 핵심 소비자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브랜드와 그 브랜드가 갖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브랜드를 주변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의 동료 또는 팔로우가 필요하다. 즉 키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양한 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즉 도약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NS 마케팅에서 브랜드가 왜 중요한지 브랜드의 이해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랜드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브랜드 네임,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이러한 다양한 것들로 브랜드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컨셉, 브랜드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브랜드를 개발해서 도입을 하고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브랜드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목표입니다. 즉, 브랜드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브랜드를 통해서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도입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타 제품이나 타 브랜드하고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즉, 브랜드라는 것은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이기기 위한 자기 재산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이나 브랜드가 모방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상품의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네임, 사인, 심볼, 디자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합된 모든 것들이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예전에 농축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소나 말이나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 달구어진 인두질을 해서 만든 표가 있었죠. 자, 이런 데에서부터 브랜드라는 것이 출발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브랜드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브랜드 회상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제품 범주에 대한 구매 욕구가 발생되었을 때 소비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가정주부가 애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를 사려고 할 때 하기스라는 브랜드가 떠오르면 이게 브랜드 회상이라는 겁니다. 즉, 소비자는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 요구와 욕구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적합한 브랜드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브랜드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회상이 이루어지면 구매에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광고 속에서 보면은 브랜드하고 제품 범주의 욕구 간의 연상관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명과 그러한 욕구가 생겼을 때 어떠한 브랜드, 우리 브랜드가 생각날 수 있게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이용하는 것도 브랜드 회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영향력은 여러 상품들의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우리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의 제품에게까지 그 브랜드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에도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에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태블릿 PC나 스마트워치에도 전달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무의식 중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이미지가 다른 제품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사 상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브랜드 인지도하고 가치는 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또 요즘의 경우에는 노 브랜드라는 역발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마트의 경우에 노 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도입했죠. 그래서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가 브랜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 브랜드는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렴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소비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소위 말하는 브랜드빨, 브랜드의 명성만 가지고 상품들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는 의도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 소비자들이 실증을 내고 노 브랜드에 열광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의 무의식에서 작용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는 철저한 협상이 따르는 B2B 시장, 즉 기업과 기업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B2C 시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즉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브랜드의 영향력은 기업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수단입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 중에 브랜드와 비슷한 것이
C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rporate Identity입니다. 즉 기업의 이미지 동일화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이건 기업을 상징하는 상징, 마크, 로고 타입, 그리고 기업의 색상 이런 모든 것들을 통일을 해서 기업의 활동에서 나오는 다양한 산출물, 즉 제품이나 건물이나 차량이나 종업원의 복장, 사무용품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을 CI라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기업의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획득하려는 것이고, 좋은 이미지를 획득한다는 것에서 브랜드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브랜드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느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브랜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MBCI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는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평가를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브랜드는 1974년에 설립이 되어서 매년 글로벌 브랜드 100대 기업, 200대 기업, 300대 기업을 발표를 꾸준하게 하고 있음으로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자산으로 바꾸어주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글로벌 톱 20을 보면 압도적으로 애플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를 살펴보시면 거의 대다수 50% 이상이 미국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에 브랜드 가치를 870억 달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물론 1위를 기록하는 애플은 4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기업의 자산, 재산으로 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2012년에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이후에 2020년부터 계속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35위, 기아차가 8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요소로는 명확성입니다. 브랜드가 특정 가치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소비자가 누구인가가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히 무엇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구사하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 모델이 있느냐, 즉 조직 내에서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의사소통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세 번째는 전념입니다.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었고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 브랜드의 명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소비자와 시장은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시장과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브랜드도 변화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진정성입니다. 자, 고객의 기대에 제대로 진실되게 부합하고 있는가, 이게 진정성입니다. 즉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명확성을 지켜가고 있는가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브랜드가 미디어하고 만나는, 즉 광고하고 만나는 접점에서 모든 것이 균질한 경험,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관성입니다. 브랜드와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이 잘 맞아 들어가느냐, 이게 연관성입니다. 네 번째는 존재감입니다.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 그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게 존재감입니다. 물론 이건 시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감성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SNS에서 브랜드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해당되는 브랜드가 비슷한 유형의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있는가, 이게 차별성이고요. 참여도는 고객과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게 참여도입니다. 자, 이렇게 SNS에서 막 브랜드가 중요해진 이유는 소비자 구매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모델을 아이디마의 모델로 이야기했습니다. 즉, 흥미를 느끼고 주의를 끌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욕구가 생겨나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고, 기억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이디마의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면서 아이사스라고 하는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일본의 광고회사인 덴츠에서 개발한 겁니다. 첫 번째, attention, 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흥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가 아니라 서치를 한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서치를 하고 액션, 구매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구매를 한 제품,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즉, SNS를 통해서 자기가 구매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SNS 마케팅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